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팁을 이렇게 5개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소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소독에 관련돼서는 여기 주의사항인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전기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피스메이커나 임산부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도요? 예. 근데 솔직히 이게 플라즈마 전기 수술기이긴 하지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혹시라도 라는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장비를 병영에서 하시면 원장님 원래 기존에 NaOC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NaOC를 절대 안 쓰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 장비와 병용에서만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고요? 별도로 뭐 발수라든가 인나지가 다 끝나시고 마지막에 페이퍼 포인트 찍어보고 나서도 찜찜해서 NaOC를 멸균 소독하는 차원에서 쓰시는 괜찮은데, 제가 이따 설명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병용에서는 쓰시지 말라고. 사실은 안 쓰셔도 균 자체는 다 100% 멸균이 되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뭐 혹시라도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해주고 싶어 하시면 별도로 쓰시길 권장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근간 치료를 하시다 보면은 루트GX로 근간 측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장비는 원장님이 뭐 새로운 장비라 해서 원장님 처치 방법이 바뀌는 건 없어요.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중간중간에만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루트GX로 근간장 측정이라든가 균간장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핸드 파일을 삽입 과정에서 블러딩이 컨트롤하게 저희 장비를 쓰실 땐 루트GX 고리는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루트GX를 타고 본체로 혹시 RF가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GX는 소형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장비에 무리가 간다든가 혹시라도 환자가 고리형 플레이트를 쓰시잖아요. 그쪽으로 뻔히 올 수도 있어요, 약간의. 심한 뻔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팁 5가지 종류는 오토클리버, 열로 소독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쉽게. 오토클레이브는 하지 말고. 예, 코팅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연과 비절연 부분에 코팅이 좀 구분돼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건 편안하게 흘려 들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이따. 네네네. 예, 잠시만요. 와이덱스, 뭐 제파논, 알코올, 플라즈마 멸균 이렇게 해서 다 돼요. 오토클리버 하나만. 예, 알콜로도. 예, 괜찮습니다, 원장님. 네. 네. 어차피 이 책장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장비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 핸드 플레이트를 체어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손에 이렇게 쥐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장님께서 이 핸드피스로 시술을 하실 때 환자한테 처치하고자 하는 거에 적당한 그 모드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치할 수 있는 RF가 전달이 돼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RF라는 게 무슨? 라디오 프레퀀시라고 해서 통신 주파수가 이 파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 핸드피스가 접촉되고 있는 부위에 유기물질이나 단백질과 접촉 부위에서만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해서 원장님이 처치하시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꼼꼼하게 하셨는데 근간치료에서 놓치실 수 있는 어떤 악세사리 커넬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이니까 환자가 이걸 꼭 지어야 되는데, 개 중에 환자들 분 중에 보면은 좀 연세가 많으신다든가 고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손이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셔도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이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환자 체어에 앉아서 눕혀주시고 이거 지어주실 때 좀 이거는 기본 그냥 에티켓이 그냥 손가락 이렇게 살짝 부딪히다 보면 손바닥이 건조한지 막 굳은 살이 많이 배겨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실 거예요. 심하신 경우는 저 체어에 있는 티슈 한 장 빼서 물에서 살짝 묻혀서 같이 감싸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100에 한두 명 정도니까 심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근간 치료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근간 치료 하실 때 보면 근간화동 형성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근간화동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열어보면은 블러딩이 위에 피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근간화동 형성에서도 블러딩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데모하려고 하나 갖고 온 팁인데 이 팁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거라든가 어떤 팁이든지 다 돼요. 저희 팁이 근간화동 하시는 과정에서 블러딩이 된다든가 열자마자 피가 이렇게 뭉쳐 있다든가 그러시면 이거 하나 설명 안 해요. 전원 스위치는 간단합니다. 전원만 꽂으시고 뒤에 이 스위치만 올려주시면 온이고 내려주시면 돼요. 온오프 하기 전에 다른 거 사전 작업 하실 거 없어요. 간단해요. 위로 올려주시고 딱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전원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은 신경치료 하실 때는 발수 모드라고 해서 4개의 모드가 있어요. 채널 변경은 왼쪽에 있는 이 조절기로 하는 건데 A, B, C, D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A부터 D 모드는 발수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드가 4개씩이나 되니까 처음부터 이제 좀 이거 어떻게 또 그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해서 에이펙스 내에서 발수를 하실 때는 A 모드나 B 모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에이펙스 초과에서 뭐 퍼스가 있어서 농이 올라든가 치수형, 무공 같은 게 있으실 때는 C 모드나 D 모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해서 에이펙스 내는 A, B 모드, 그리고 에이펙스 초과에서 리전이 있을 때는 C 모드나 D 모드인데, 그럼 A 모드하고 D 모드의 차이는 뭐냐? A 모드 보시면 그냥 25 파워 25에 1초 동안 조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프로그램이. 그럼 이제 B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파워는 변화가 없고요. 전달되는 시간만 0.6초로 주는 거예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B 모드로 한번 놓고 그냥 원장님께서 바로 시술을 하시면 안 들어가요. 요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실게요. 불 들어왔죠? 네. 이때 밟으시면 0.6초 들어가고 쿨링 타임이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만약에 3회를 조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평균 기본 3회 정도로 해주세요, 원장님 시술을 하실 때. 그러면 부저가 3번이 끝나면은 3회 주신 거예요. 아, 제가 한 번만 밟아도 3번 돼요? 아닙니다. 3번을 밟아야 돼요? 예. 근데 원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장비를 좀 대충 보신 것 같은데요? 플라젠 걸 보셨나요? 아니, 다른 분이 쓰는 걸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저희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려다 안 만든 이유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그쪽에서는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한번 푸스에 딱 넣으면은 그 프로그램대로 뭐 3회건 딱 되면은 클리어라고 뜹니다. 이게 이 볼륨의 이 스피커에서. 그럼 원장님 다시 푸스위치를 밟으면은 조사가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처치가 다 됐으니까 다시 들어가요. 그 클리어라는 거는 세팅된 프로그램이 전달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구치, 소구치, 대구치에 따라서 근간 양이 틀려요. 이 신경의 사이즈나 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구치 같은 경우는 한 근간에도 뭐 3개에서 4개, 최고 뭐 5개까지도 있는데, 그럼 그 근간에 맞춰서 원장님이 인나지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2회, 3회를 더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프로그래머와 세팅을 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 보통 근데 3번씩 쓴다는 거죠? 3회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인나지를 하시면서도 환자가 액세서리 커넥이라든지 아직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거기에 한 2, 3회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실 때 5회, 6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사이드 임팩트가 절대 있는 장비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장님들한테 그냥 A 모드하고 C 모드만 보통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에이펙스 기준으로 해서 그냥 기본 신경치료 하시면 A 모드, 그리고 에이펙스 초과해서 리전이 있으실 때는 그냥 C 모드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A 모드로 원장님이 진료 발수 들어가시면 그냥 이 정도 세팅 해 놓으시고 원장님이 근간 측정을, 근관압을 형성하실 때쯤 여기 거치대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간암동 형성 시 블러딩이 있으시면 저희 장비로 고기로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사실 근간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직접 보시러 제가 고기를 사오거든요. 이거를 환자가 잡아야 되니까 고기에 접촉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닦아드리고 갈게요. 선생님, 혹시 핸드 파일 10번이나 15번 하나만 좀 네. 주시겠습니까? 예. A, B는 차이가 시간인 거죠? 예, A가 조사되는. B가 0.6초, 예, C하고 D의 차이는 뭐예요? C하고 그것도 D로. 시간인가요? C는 에이펙스 초과해서 쓰다 보니까 약하게. 파워가 줄죠, 원장님. 네, 네. 그리고 조사 시간도 줄었어요. 네, 네. 그럼 D 모드는 음, 더 약합니다. 10으로 줄죠. 네. 근데 이거는 A, B하고 CD를 놓은 거는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원장님들을 뭐 평가하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키닥터 원장님들이 말씀이 그래요. 이게 원장님들마다 어떤 분은 마취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솔직히 마취를 잘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근간장 측정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외로 많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간장 측정을 했는데 25인데 사실은 저희가 25면은 2mm 정도를 빼고 살짝 빼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근데 사실 근간장 측정이 잘못돼서 27로 재신 거예요. 그래서 2mm 빼봐야 핸드 파일이 에이펙스까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조골적으로도 약간 열감이 전달되니까 환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취가 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에이펙스 초과에서는 C, D는 근간 내보다 낮습니다. 파워가 온도 자체도 많이 안 올라가고요. 그럼 여기 다시 A 모드로 가볼게요, 원장님. 이거는 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간화동 형성하는 과정에서 근간화동은 일단 부위가 넓지 않습니까, 원장님? 아마 저희 팁이 다 알 거예요. 그럼 이걸로 대시고 푸스 있지만 코아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혈을 하시려고 뭐 기다린다든가 뭐 다른 처치를 안 하셔도 돼요. 시간상 엄청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러딩 컨트롤이 됐어요. 그럼 원장님이 치수 유관 확보가 되시면 핸드 파일에 루트GX 걸어서 이제 근간장 측정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근간장 측정 하는 과정에서도 핸드 파일 들어가는 과정에서 블러딩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보통 또 그거를 기다리고 지혈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루트GX 고리 연결해서 근간장 측정하실 때 한 요 정도 들어가셨는데 블러딩이 돼요. 그러면 핸드 파일 빼지 마세요, 원장님. 루트GX 고리만 분리 잠깐 하세요. 핸드 파일에 연결해 놓은. 그리고 파일에 컨택을 하시고 그냥 요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세요, 원장님. 들어가신 상태에서 파일에 컨택하시고 보이시죠? 코아그레이션. 네, 네. 블러딩 컨트롤이 돼요. 그러면 바로 다시 이거 저희 핸드피스 걸어 놓으시고 루트GX 고리 걸어서 마저 근간장 측정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어차피 이 핸드 파일 자체가 전도체이기 때문에 저희 파일을
파일에 컨택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하시면 파일을 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근간 내에 있는 치수, 유기물질과 만난 접촉 부위에서만 이렇게 열 에너지가 나서 태우는 방식이 아니고 익히는 방식이에요. 원장님. 그래서 지열도 다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근간량 측정을 다 끝나셨어요. 근데 이 근간량 측정해 보니까 이 환자는 이 근간이 하나가 21이 나왔어요. 21이 나오면 2mm 정도만, 근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이펙스 내에 2mm 정도만 빼주세요. 그 이유는 이게 근간 내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네. 그러면 파일에 선택을 하고 이 이유는 타지는 않죠, 원장님. 익기만 해요. 그 이유는 이 파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한 2mm 정도가 이렇게 더 들어가요. 익는 게 데미지가 아, 그래서 밑으로도 2mm가 맞습니다, 원장님. 바로 이해하시는 원장님. 그래서 이미 근간량 측정을 했더니 21이야. 그럼 19 정도에다 딱 놓으시고요. 바로 빼지 마시고, 근간량 측정했다고 바로 빼시지 마시고, 루트 GX 고리만 빼주시고, 이렇게 3회 정도 조사를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근간 내에 있는 치수가 근간 내 벽에서 열 에너지로 해서 익어버리기 때문에 괴리 현상, 근간 내에서 분리가 돼요. 그 과정에서 액세서리 커넬까지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익어버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핸드 파일 제거하세요. 한 3회 정도 주셨다고 하면은 3회에서 5회 정도? 그래서 나이타입 파일 엔진에다 연결하셔서 인나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나지를 하시면 액세서리 커넬도 이 파일 두께보다 더 넓게 익어서 같이 인나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빠져나와요. 원장님이 지금 선생님이 주신 게 10번 파일이지 않습니까? 핸드 파일? 그러면 보통 그 다음에 뭐 나이타입 파일 뭐 15번 정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5번을 하셨어요. 인나지 그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근간 절삭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15번 파일로 나이타입을 인나지 하셨으면 핸드 파일 15번 준비해 놔주세요. 왜 그러냐면 근간인데 이 빈 공간에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접촉 부위에서밖에 열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너무 헐거운 걸 끼우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액세서리 커넬이 익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장님이 핸드 파일로 측정하고 인나지를 15번이나 20번을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 한 번 더 근간 절삭, 근간 성형을 더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쓰셨던 그 나이타입 파일 사이즈만큼 핸드 파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또 다시 끼우세요.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물어주겠죠. 그러면 근간 내 양쪽으로 다 데미지 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핸드 파일에다가 컨택하시고 또 요번에 더 넓어진 파일이니까 더 데미지가 넓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그 액세서리 커넬까지 또 괴리를 시켜요. 그러면 원장님이 또 마지막 20번 핸드 파일 쓰셨으면 25번 정도 쓰실 거 아닙니까? 그걸 인나지 하시면 그 인나지 하는 과정에서 액세서리 커넬까지 같이 말려서 나와요. 쉽게. 이거는 그냥 참고 사료로. 기존의 원장님 방식대로 신경치료를 하시면 이게 액세서리 커넬입니다. 단면. 근데 저희 같은 플라즈마 치과용 전기수술기를 하고 나면은 인나지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같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액세서리 커넬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면을 촬영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파일이 예를 들어 뭐 한 40번이나 45번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뭐 25, 30 얘네들도 계속 그거를 접촉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맨 처음에 이제 10번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40번으로 이렇게 뭐 중간에는 안 하다가 40번의 마지막 파일에만 그거를 접촉하는지. 원장님, 예를 들어서 요즘 추세도 25번에서 30번 파일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회에서 보통 저희들도 가끔 들어가서 봤는데. 그리고 뭐 안 그런 파일 저기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치부나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절삭을 사이즈를 넓혀가시면서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커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절삭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30번 파일을 쓰시면요, 50번 파일, 근간 절삭은 들어가면서 액세서리 코넬은 50번 파일만큼 이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익지 않습니까? 익으면서 액세서리 코넬 이 안에서 분리가 돼요. 그러면 30번 파일로 인라지 하시면, 나이타입 파일 인라지 하시면 이게 같이 뽑혀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파일을 계속 바꾸잖아요. 사이즈를 예. 키워가면서 예. 그때마다 접촉을 하는지 예. 아니면 처음하고 마지막만 하면 되는지. 보통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30번 파일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2회로 끝난다고 보통. 처음하고 예, 마지막만. 예. 아, 10번에서 15분으로 스타트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10번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핸드파일 10번 쓰시면 보통 나이타입 한 15번 쓰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15번 나이타입 파일을 쓰셨으면 그 다음에는 한 치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한 2번이면 보통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치 같은 경우는 일단 근간 사이즈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경우는 한 3번도 갈 수도 있겠죠, 원장님. 그렇다고 처음에 10번 시작했다가 나이타입을 갑자기 30번 하면은 절삭하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핸드파일 인라지 하시기 전에 핸드파일로 안에 그렇게 열을 주기 위해서 이거 증상 한 번만 말씀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하고 마지막 정도만 해도 되고 중간에 맞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된다. 예. 네. 그리고 원장님 이제서 인라지 다 하셨어요. 네. 하시면 원장님 세척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세척하실 때 저희는 보통 원장님 셀라인으로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셀라인을 채우세요. 네. 채우시고 그냥 하시지 말고 셀라인 채우신 상태에서 마지막에 쓰셨던 핸드파일 뭐 25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근간 성형이 된 빈 공간에 셀라인을 채워주면 그거는 액체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셀라인 넣어놓고 한 번 더 파일 담그신 상태에서 파일에 컨택을 하고 A 모드로 한 2회에서 3회 조사해 주시면 그 제일 나중에. 그렇죠, 원장님. 오히려 액세서리 커넬 그 빈 공간까지 좀 더 들어가서 멸균 소독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2mm 짧게.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어차피 빈 공간에 셀라인이 차 있잖아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셀라인에다가 파일을 담궈준다. 뭐 잠깐. 한 반 정도 얘들 뭐 그것까지 근간 측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원장님 기본 뭐 해놓으시면은 근간 길이를 다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선생님이 적어놓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있거든요. 용액이 들어간 만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마지막 세척해 보시고 페이퍼 포인트 찍어봤더니 잔여 산출물도 없어, 뭐 블러딩 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신 원장님, 뭐 어떤 원장님들은 대구치 빼놓고 전구치하고 소구치는 당일 근충까지도 하는 분들이 개중이 있으세요. 근데 뭐 저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보통 보편적으로는 당일 발수 그리고 다음 내원 때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근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일 근충가 했을 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페이퍼 포인트로 문제 없으면 원장님 이제 실러로 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재로. 그러면 원장님 병원 내에서 쓰시는 게 보통 일반 실러를 쓰시나요, 아니면 MTA 계열을 쓰시나요? 둘 다 써요, 저희는. 아, 그러면 일반 실러에는 저희 장비를 한 번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일반 실러는 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MTA 실러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전도가 돼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근간 성형이 된 데다가 MTA 실러를 채우세요. 네. 그러면 채우시고 바로 집비콘 하시지 말고요. 네. MTA 실러에 네. 저희 TV 닿으면 접촉을 하시고 네. 안 닿으면 아무 파일이나 깨끗한 거 하시고 한 번 더 하면 MTA 실러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멸균 소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접촉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셀라인처럼 약간만 담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한 반 정도는 근간 채우신 실러에 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이것도 보통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근데 일반 실러는 전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MT 실러에서 이렇게 담그시고 한 3회 정도 해주시고
GP폰 하시고 뭐 환자하고 약속하신 뭐 마무리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근간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에이펙스 초과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이펙스 초과에서는 제가 무슨